안녕하세요. 코코스 이민의 박상빈 실장입니다. 이번 7월 1일에 새로 안내된 457 개정안에 대한 2차 변경 사항들, 그리고 그 이외에 새로 안내된 이민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세미나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사항은 여러 가지 변경된 이민법에 대한 건데 저희가 그 내용을 전부 다 전달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놓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셔야 될 때 그때 활용할 수 있게 필요한 정보들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발표된 그 이민성 장관이 사인을 해서 법을 이렇게 변경을 하십시오 하고 안내한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꼭 알아둬야 될 만한 부분들만 프린트아웃을 한 내용이 이 정도 분량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의 그 법 개정안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맞춰서 어떠한 사항들을 알고 어떠한 사항들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죠. 그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사항들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그 직업군이 새로 발표가 됐죠. 뭐 새로 발표가 됐다기보다는 4월 18일 날 이제 정부에서 수상이 발표를 했고 457 폐지시키겠습니다. 새로운 TSS 비자를 내년 3월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MLT SSL이라는 새로운 영주권으로 접수할 수 있는 그 직업군 리스트와 그 다음에 STSOL이라고 부르는 그 457 비자 같은 스폰서십 비자용 직업군 두 개로 이름을 변경을 시켜서 새로 안내를 했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직업군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6개의 새로운 직업이 포함이 되었고 12개의 직업이 제외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직업군을 사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뉴 캐빗이라 그래서 그 이제 4월 19일부터 새로 도입된 457 비자에 적용되었던 캐빗이 이번 7월 1일부터는 ENS 다이렉트 엔트리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조금 더 변화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조건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가 된 그런 캐빗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어 점수 제한도 변경이 돼서 그 186, 187 다이렉트 엔트리와 동등하게 TRT 457 비자에서 트랜지션으로 넘어가시는 패스웨이를 통하신 분들도 이제는 7월 1일 이후 접수하실 때는 IELTS 각과목 6.0의 영어 성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나이도 이제 변경이 됐고요. 나이 제한이 이전에는 보통 50세 미만까지 웬만한 영주권들 접수가 가능하셨었는데요. 7월 1일부터는 거의 모든 영주 비자에서는 45세 미만, 만 44세까지만 영주 비자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대해서 예외 조건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는 그 186, 187, ENS와 RSMS의 TRT 비자 457 패스웨이 경우에만 50세까지 신청이 가능한 50세 미만, 만 49세까지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자면 그 옆에 지금 안내되고 있는 이 내용들 보시면은 그 직업군이 크게 변동이 된 건 아니지만 일부 변화가 있었고요. 현재 나와 있는 그 MLT SSL 비자의 사용법 이전에는 4월 19일 날 발표될 때까지는 아주 단순하게 이 비자는 이전에 있었던 영주권 신청 가능한 SOL이 바뀐 거다라고만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크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 MLT SSL 그 리스트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STSSOL의 리스트가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로 나눠졌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번에 이민성에서 요 새로운 변경 사항들이 발표가 될 때 이민성 장관이 사인해서 나온 처리들을 보면 이전에는 그냥 MLT SOL 리스트와 ST SOL 리스트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분리가 돼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MLT SOL과 ST SOL이 같이 있고 이게 어떤 비자에 어떻게 사용되는 리스트인지 186 비자, 457 비자, 그 이외에 189, 485 같은 독립기술민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LT SSL이라고 불리는 리스트가 189 비자용과 186 비자용, 그 다음에 457 비자용, 407 비자용 전부 다 틀리게 나눠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같은 리스트 타이틀이라 하더라도 접수하려는 비자에 따라서는 내 포지션, 내 직업군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약간 어려운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실 거고 그 내용을 어떻게든지 더 근거에 맞춰서 쉽게 말해서 누군가 나한테 얘기해 줄 때, 아, 그 직업 MLT SSL 리스트에 있으니까 너 영주권 된대. 만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그 내용을 찾아보시고 그보다 한 발짝 더 나가신다면은 그 장관이 사인해서 나온 실제 리스트를 한번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신 후에 내가 이 비자, 이 서브 클래스를 접수할 때 이 직종으로 가능한지 재확인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189, 489 가족 후원 비자, 그 다음에 485 그 Graduate Workstream에는 요 MLT SSL 리스트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죠. 요 MLT SSL 리스트가 발표될 때 요 그 일반 GSM 독립기술인 민족에서 사용하는 거에 해당되는 MLT SSL과 STSOL이 있었고 그 안에서 189, 489 가족 후원에 대한 리스트를 한 군데로 몰아서 넣고 그 이외에 옵셔널로 그 나머지 190, 489 주정부 후원 이런 사람들은 별도의 그 컴바인드 리스트로 빠지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안내된 그 장관 확인 저기 명령서에 보면은 그 안에서 요 밑에 나와 있는 그 457 비자용으로 이제 또 나눠지죠.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놓은 내용을 보시면은 뭐 아주 이전에 나왔던 것과 동일하게 457 비자 4년짜리는 MLT 리스트, 2년짜리는 STSOL 이렇게만 적어놨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은 컴바인드 리스트 자체가 독립기술인용과 457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한 가지 이름만 가지고 확인하시지 말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영주제용 독립기술인민 들어가실 때 사용되는 그 MLT 리스트와 일반적인 주정부 후원 혹은 457이 가능한 컴바인드로 사용할 수 있는 STSOL, 컴바인드 리스트라는 거는 STSOL과 MLT SSL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컴바인드된 그런 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어떤 비자를 접수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변경사항 중에 또 하나는 뭐 36개의 새로운 직종이 포함됐다는 거고요. 그 이외에 12개의 직종이 삭제가 되었으나 그 12개 직종 중에 뭐 많은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직종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민성 웹사이트 혹은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캐빗도 변화가 있었지만 큰 모양새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거랑 동일하게 A, B, C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이외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기존에 있었던 그 457에만 적용한다 에서 한 가지 더 나와서 186 ENS 다이렉트 엔트리에도 적용이 된다. 이 사항이 제일 크게 변화된 거고요. 하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에 접수되는 모든 ENS 다이렉트 엔트리 케이스에서는 이 변경 사항 꼭 보셔야 됩니다. 그룹 A 경우에는 2년간 경력이 있는 포지션, 2년간 경력을 필요로 하는 포지션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그런 조건입니다. 그 리스트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직업군에서 몇 개가 더 포함돼 갖고 12개의 직종에 포함되어 있고 그 보통 많은 분들이 접근 가능한 직종으로는 헤어드레서, 그래픽 디자이너 아니면 웹 디벨로퍼 같은 이런 직업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직종들은 포지션 자체가 2년 경력이 있는 사람만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경우에 진행이 가능하므로 자연스럽게 비자 신청자도 2년 경력을 꼭 갖고 있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룹 B 같은 경우는 리저널 지역에서만 가능한데 이전에 나왔던 내용에서는 대부분 뭐 그 농업이나 아니면 목축업에 관련된 그런 직종들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 파일럿들, 에어플레인 아니면 헬리콥터 파일럿들 포함해서 플라잉 인스트럭터 아니면 포스트 오피스 매니저 그 이외에 스포츠 센터나 아니면 피트니스 센터 매니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도 일반적인 대도시에서는 안 되고 리저널 지역에서만 된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직종들 신청하실 때는 꼭 지역이 어디인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 그룹 C가 대부분 보통 분들이 내가 접수할 때 457 혹은 186 다이렉트 엔트리를 신청할 때 내 포지션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나 싶을 때는 이 그룹 C를 보셔야 됩니다. 그룹 C의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양한 직종들에 맞춰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민성에서 기본적으로 안내되는 내용들에는
그냥 일반적인 조건만 있고요. 그 이외에 이민성 직원들이 실제로 심사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은 이민성 웹사이트에서는 안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이민성 내부에서 사용하는 그 폴리시라든지 매뉴얼, 가이드라인 이런 거를 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어카운턴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회사가 1밀리언 이상의 매출을 만들고 직원이 5명이 되지가 않으면 심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이 맞는 경우 그 다음에 오피서가 그 다음 내용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혹은 그 외에 필요한 다른 조건들이 뭘 충족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게 되고요. 커스터머 서비스 매니저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매출과 급여 조건 이런 내용들이 맞지가 않는다면 신청서 상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 캐빈 내용에 맞지가 않네? 그러면은 그 다음 상황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요 커스터머 서비스 매니저 같은 경우는 프론트라인 리테일 세팅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궁극적으로 회사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고객을 직접적으로 응대하는 케이스가 많은 경우 실제로 일반적인 리테일 샵들 뭐 예를 들자면 물건을 파는 곳들이죠. 그다음에 뭐 포함되는 게 슈퍼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어떠한 그 리테일 샵들에서는 요런 커스터머 서비스 매니저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민성에서 볼 때 커스터머 서비스 매니저는 실제로 고객을 응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업무가 고객 응대 아니면 고객 응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페이퍼워크를 너무 많이 한다면은 그 사람은 매니저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포함된 겁니다. 그 이외에 지금 크게 변화된 것 중에 하나는 이 셰프와 쿡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쿡에 대한 조건, 변동사항은 없고요. 셰프에 대한 평가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4월에 발표됐을 때 이 노트 부분 보시면 지금 회색 글씨로 잘 안 보이시는 부분 있죠? 제가 삭제한 내용입니다. 작년 4월에 변경됐을 때는 셰프는 무조건 디플로마를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의 경력이 있을 때 셰프가 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이번 변경에서는 그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지스코에서 원하는 디플로마 이상의 졸업자면은 셰프가 될 수 있고 경력이 없더라도 셰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프렌티스 셰프만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은 내가 셰프로 그 회사에 취업이 돼 있고 그 회사에서 나를 셰프로 인정을 해주고 내가 그에 맞는 기술을 갖고 있다면 난 셰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셰프는 영주권 신청 가능한 리스트에 있고 186 영주권 차후에도 신청 가능한 리스트 안에 있기 때문에 영주권이 신청이 궁극적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기타 등등 나머지 조건을 맞출 수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은 내가 요리 과정을 졸업하고 셰프로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뭐 궁극적인 답이 되는 거죠. 그 이외의 큰 변화로는 영어 점수죠. 영어 점수는 지금까지 457을 신청할 때 평균 5.0 각과목 4.5 이상의 영어 점수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변동사항 없고요. 내년 3월이 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될 겁니다. 하지만 변화를 준 거는 457 이후 영주권 신청할 때 186, 187, ENS, RSMS, TRT로 들어가는 경우에 각과목 5.0의 영어 점수를 요구했던 부분이 각과목 6.0 이상의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부터 해당이 되고요. 그 이전 신청자들은 기존에 제출하셨던 영어 점수 그대로 5.0으로 인정을 받으십니다. 그 이외 변경사항은 69,400불 이상 고연봉일 때 457자 신청 시 영어 점수 면제가 됐던 게 없어졌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영어 점수 면제가 가능한 건 영어권 국가나 영어로 수업을 받으면서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5년 이상 공부하셔서 졸업하신 경우 영어 점수 면제가 가능하시고요. 그 조건은 186, 187 TRT로 신청을 하실 경우에도 똑같이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457 비자 신청 시 영어 점수 면제가 5년 이상 영어권 국가 혹은 영어로 배운 수업을 인해서 영어 점수 면제되신 분들은 나중에 영주 비자도 영어 점수 면제가 된다는 것,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바뀐 게 나이 기준이죠. 나이는 기존에는 만 50세 미만 49세까지 웬만한 영주권은 다 접수가 가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7월 1일 이후부터는 거의 모든 영주 비자는 만 45세까지만 만 45세라는 거는 만으로 만 44세까지만
이제 접수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189 일반 독립기술이민 중에서도 포인트 테스트 스트림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189 독립기술이민의 경우, 그 다음에 190 주정부 스폰, 489 주정부 스폰의 경우에도 만 44세까지만. 하지만 기준 자체, 만 44세가 언제 기준이냐? 인비테이션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EOI에서 인비테이션을 받는 순간 내가 만 44세면은 기준 통과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일이 지난 이후에 만 55세, 45세가 되셔도 그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만 맞추시면. 그 이외에는 186, 187 다이렉트 엔트리 경우 다 만 44세까지만 접수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비자를 접수하는 날짜가 내 생일, 45세 되는 생일 이전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50세 이상 비자 접수 가능한 거는 186, 187 TRT 경우 457 비자에서 영주 비자 신청하시는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내가 비자를 접수할 수 있다면은 무조건 나이가 49세 되시는 49세 생일 이후 만 50세 생일 전까지 접수 가능하신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나이 점수를 면제를 받으시려면 186, 187 TRT의 경우에는 그 페어워크에서 지정한 최고 연봉 한 18만 불 이상이 되시죠? 요 급여를 지난 4년간 457자를 갖고 있을 때 계속 받으셨다면은 그때는 나이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기타 변경 사항으로는 457 스킬 어세스먼트가 일정 국가, 일정 직업군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457 기술 심사 받으셔야 되고요. 187 그 RSMS 리스트가 변경이 되었으나 그 현재 저희가 모든 너무 직업이 많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전부 체크하지 못했는데 일부 직업이 변경됐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 주셨던 직종들은 다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이전에 있었던 RSMS 직업군 리스트는 거의 흡사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7월 1일부터 비자 신청비가 인상되었는데 인상폭은 높지 않습니다. 뭐 5불에서 10불, 뭐 1, 20불 요 정도 사이인데 그거는 이제 이민성 접수하실 때 인상된 비용으로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만약에 비자 신청하셨던 게 거절이 되셔서 재심기관, AAT라는 재심기관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재심 신청비도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확인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 이외에 혼자 혹은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자를 어플라이 하는데 그 온라인 시스템도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모양새만 조금 바뀌셨고 실질적인 내용은 같은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변화가 있었던 건 457 부분입니다. 그래서 457 관련된 신청서는 6월 30일까지 저장했던 내용은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없고 이제 그 신청서로는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청서를 7월 1일 이후에 오픈된 그 신청서를 통해서 접수하셔야만 합니다. 그 이외에 변경사항으로는 그 417, 46이라고 불리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워크 앤 홀리데이 비자가 있는데 이 비자의 나이가 35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경된 건 아니고요. 나이의 기준은 35세로 변경이 되었으나 이민성 장관이 언제든지 각 국가별로 그 접수자의 조건, 그 다음에 접수 신청 가능한 나이, 요거를 변경할 수 있게 바꿔놨습니다. 요 법만 바뀌었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국가별로 나이 제한은 전부 30세로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과는 변화는 없지만 언제든지 이민성 장관이 원하면 그 나이는 35세까지 올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주의를 해주시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이외에 189 독립기술이민의 경우 뉴질랜드 시티즌이 패스웨이로 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새로운 스트림이 실행이 됐고요.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 밑에 안내되어 있는 444 비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특별한 조건을 맞추시면 영주 비자를 약간 손쉽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사항은 이번 12월에 이제 1차적, 이제 3차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 고용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금, 급여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일부 규정이 변경될 거고요. 제일 큰 법이 변경될 예정은 내년 3월입니다. 이번 4월 18일 날 그 수상이 발표했던 내용이 이거죠. 우리가 4월 19일부터 시료되는 기술 직업군을 새로 발표합니다. 7월 1일 날부터 새로운 개정안들이 발표가 됩니다. 개정 사항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최종적으로 457이 사라지고 새로운 TSS 비자가 생성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여기 정리된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변동사항을 보자면은 정부가 4월 18일 날 안내한 내용에 거의 흡사하게 4월 19일 날 변경이 있었고 7월 1일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3월 달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정부가 안내해둔 내용들 중에서 아주 불편하고 아주 어려운 쪽으로 변경이 될 거다라고 한 부분들도 그대로 실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점은 이거죠. 어떻게 변경될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바뀐 법을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비자를 준비하고 어떻게 영주권을 신청해야 될지 이 사항들을 잘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안내되어 있는 내용들은 내년 3월 달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어떻게 변경될지, 어떻게 바뀔지 보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이 거의 따라갈 거다라는 거는 전제 조건으로 깔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영주 비자를 어떻게 가느냐 당연히 궁금하시죠? 457 비자는 TSS 비자로 바뀌겠지만 영주 비자들은 어쨌거나 ELS와 RSMS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 조건들은 좀 변형이 되는데 필요한 급여 아니면은 그 TSS 비자, 임시 비자를 몇 년간 있은 후에 영주 비자를 갈 수 있는지 이런 조건들이 바뀝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본다면은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야지 이 비자로 갈 수 있는가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려면은 본인이 혼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비자를 활용해서 어떤 시점에서 내가 어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잘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 정리를 하자면은 직업군 리스트가 약간 변경이 있으니까 그 직업군 리스트를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 안에 있는 그 직업에 대한 포함 여부도 중요하지만 어떤 리스트를 보고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 내용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영어 점수 기준. 내가 457 홀더라면 이제는 TRT 그 186, 187 들어갈 때도 IELTS 6.0 필요하다는 거 아셨으면 지금 바로 영어 준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이외의 모든 분들은 영주권 들어가실 때 어쨌든 각 과목 6.0 이상 필요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영어 점수 만드실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나이 기준, 이제는 만 45세 미만일 때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외의 추가 사항은 연말과 내년 3월에 한 번씩 더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짓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